유럽과 미국 증시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지 좀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글로벌 G2에서 미국하고 중국인데,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올해 본격화된다면 어느 정도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업종하고요, 또 전반적인 펀더멘탈 한번 우리나라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죠.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투심, 현재 주소는 어디인지 여기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브리핑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시죠.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와 좀 더 앞에서 마감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났답니다. 사실 미국 고용지표는 오늘 우리 증시 마감하고 밤에 나오니까요, 오늘 미리 이거를 적용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게다가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미국 고용지표는요, 이 실업률만 딱 가지고서 연준 양적 완화 의지에 이게 순풍으로 작용하느냐 역풍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미 어제 FOMC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가지고 시장에서 큰 이변은 사실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한 1% 뚝 떨어져가지고 6.8%가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국의 경우 1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본 월간 성적표가 최근 1년여 만에 베스트였다는 뭔가 좀 서운한 내용이 있고, 하지만 독일 좀 볼까요? 독일 경제지표 가운데서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미달했다네요. 그래서 이 소식이 유럽 증시에는 조정의 빌미가 됐던 반면에, 요즘 우리나라 원화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연일 강세를 시현하던 유로화에는 냉각수 역할을 했다는군요. 다음에 오늘 미 증시야 그동안 1월 한 달 내내 사실 상승한 이 피로감을 감안하면 숨고르기 내지는 쉬어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감 브리핑해 보니까 오늘 유로화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유로화는 어제 외환시장에서 한때 13개월 내 최고치인 1.3593달러까지 올라갔었다네요. 이거는 전일 FOMC의 양적 완화 지속 의지와 계속되는 엔저에 상대적으로 평가 절상됐던 유로화 가치, 이걸 의미하고,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독일 경제지표 부진으로 그나마 조금의 하락 안정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환율 전쟁에 만약에 유럽과 독일까지 끼어든다면 우리나라는 또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어쨌든 유럽은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현지 애널리스트들과 경제학자들 의견 들어보시죠. 저도 읽어봤지만 환율 전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저자 겸 현재 자산운용사의 수석 임원 인터뷰를 CNN머니에서 했네요. 이미 지난 2010년에 환율 전쟁은 개전을 했다. 그 후에 다만 휴전과 교전을 반복해오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교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연준의 고의적인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해서 이게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경제 성장에는 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출 제품이 질적 향상에 힘을 써야지 환율로 인한 인위적인 가격 할인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그나마 유럽이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은 더티플레이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주관적이죠. 다음 애널리스트 의견도 들어보실까요? FX솔루션. 유로존 전체는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물론 독일이 조금 권력을 잡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이 당국의 입장은 내심 유로화를 좀 바라고 있겠으나, 최근 유로화 강세는 입에 쓴 약과 같다. 당장은 삼키기가 힘들지만 결국은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이나 내재 가치가 향후 전망이 밝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유로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학문적인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참 둘 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비슷한 입장에는 우리나라에는 왜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거나 아니면 여론몰이에 동참하는 그런 의견들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 가치 상승도 저런 차원에서 좀 견뎌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블룸버그 통신 보실 텐데요. 글로벌 G2는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은 일단 저렇게 끝났다고 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 현실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진짜 12월을 기점으로 바닥 탈출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중국 부동산 가격이 무려 한 달 만에 22% 올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 그리고 온라인 광고 병행하는
여우쿠 투더우의 주가는 25%나 올랐다고 하고, 또 마카오에 있는 멜코 크라운사의 매출은 지난 1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카지노 업종이라는데요. 올해 마카오 카지노 업계 매출이 연간 11%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태양광 관련주도 뜨고 있다는데 이미 본격적인 반등 추세를 탔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 잠깐 보시면은요, 부동산, 태양광, 카지노가 번쩍이라고 했는데 이걸 반짝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그러면 반짝하고 꺼진다고 생각하실까봐 저렇게 크게 빛났다는 의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업종, 종목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카지노 쪽부터 보실까요? 글쎄, 어떻게 보면은 이 카지노라는 거는 전통 산업군에서 없었던 신 업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같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국내에서는요, GKL이나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런 주식들은 벌써 한 1년 넘게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죠. 사실 이 카지노 관련주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단순하게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이 주황색 멜코 크라운, 이 마카오에서 매출이 살아나면 우리나라 카지노 찾는 사람들도 비율상 똑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우리 한국 증시 카지노 관련주 비중을 늘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태양광 좀 보실까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가치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태양광 업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 이런 얘기와 함께 미국 한 태양광 업체에 투자했다는 소식 이후로 LDK 솔라 같은 거 여기서 급등하고 있고, 국내 OCI랑 한화케미칼도 지난 오랜 동안의 부진을 딛고 여기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고 상승 동조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대주의라고 뭐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는 전적으로 외국인이 만들어주고, 오늘 새벽에 뭐 봄비를 연상시키는 이런 비가 오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 증시의 봄은 외국인들이 강남 제비처럼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일단 차트를 좀 길게 잡아 늘려놓고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은 고점을 지나서 이제 바닥도 확인한 상태고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까지 지지는 현재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또 갑자기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투심을 또 읽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정도, 여기서 더 팔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비중 확대에 나설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로 어쨌든 매도세 진정까지만 일단 확인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